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핫한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백질과 단백질 보충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환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어 먹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고요. 단백질을 마치 시시때때로 챙겨 먹어야 될 것처럼 굉장히 그 단백질 부족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그것이 몸을 더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음식과 몸을 공부한 토대로 왜 제가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 견해를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단백질과 단백질 보충제, 그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단백질과 근육.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분들은 주로 이유가 근육이죠. 그래서 근육이 줄어드니까, 근육이 줄어들까봐 그래서 단백질 관련 식품을 드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을 알아야 적절한 해법을 찾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르신들한테 효도 선물로 단백질 보충제를 사드리죠. 노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든다. 노화가 근육이 줄어드는 원인이다. 아닙니다. 좀 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영양이 부족하다. 단백질이 음식에서 부족해서 근육이 줄어든다. 99.99%는 아닙니다. 아프리카라든가 기아에 허덕이거나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극소수의 상황이 아니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근육 감소의 99.999%의 원인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깁스 환자. 어릴 때 보면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통깁스를 하고 있죠. 보통 한 2달 정도 하나요? 2달 후에 다리 그 기부스를 이렇게 깨보면 어떤가요? 그 안 다친 다리에 비해서 그 기부스를 했던 다리는 굵기가 반밖에 안 되죠. 2달 만에 다리가 아주 가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파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죠. 영양 부족해서 그 다리만 피가 안 간 건 아니죠. 피가 안 갔으면 뭐 큰일 났을 테니까요. 그죠? 그런데 한 달 정도 다시 정상적으로 걷고 하면 다시 그 원래 안 다친 다리와 비슷하게 근육이 늘어납니다. 다리 근육이. 아시죠? 주변에 보시면. 그죠?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근육 감소의 주 원인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몸에서 낭비와 같습니다. 자, 제가 군인 출신이니까 또 전쟁이나 군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정규군이 한 50만 정도 되나요? 50에서 60만 정도 사이인 걸로 추측을 하는데, 만약에 전시 상황이 되면 보통 예비군들 다 동원하고요. 그리고 징집을 더해서 뭐 200만 뭐 이상 이렇게 군대를 만들겠죠.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군대를 200만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군인들 월급 줘야죠. 먹여야죠. 입혀야죠. 재워야죠. 군수물자 계속 돼야 되죠. 그걸 세금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평화 상태가 돼서 필요하지 않는 군대를 전시 상황과 그렇게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낭비죠.
똑같은 현상이 몸에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근육을 우리가 유지를 하지만 안 쓰면 그 덩치 크고 무거운 근육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양분을 공급하고 하는 것은 몸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몸의 지혜입니다. 그죠? 자, 아까 노화가 근육 감소의 원인이 아니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바디빌더들을 한번 봐야겠죠. 자, 이분이 61세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71세 때, 우리 나이로 하면 72 정도 되겠죠? 72세 몸이 이런 몸이에요. 이 사람들만의 특징일까요? 그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기사에 가끔 보이죠? 할아버지 바디빌더들 말이죠. 그러니까 근육은 계속 쓰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미국의 여성분인데, 자, 유명하신 분이죠. 자, 뒷모습 보세요. 이게 어디? 할머니 등판인가요? 자, 복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 할머니 복근인가요? 이분이 이 사진을 촬영했을 때 나이가 70세가 넘은 76, 76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은 거의 뭐 굉장한 나이죠. 그 나이에 이 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운동을,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50대 후반에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실은 근육의 약화나 감소가 노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쓰시고 몸이 그걸 필요하게 느끼게 하면 그 근육을 유지를 시키는 게 우리 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얼마나 필요로 할까요? 저처럼 평범한 일반인 경우 일반적인 식사로도 충분하고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살아오시면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서 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환자분들을 본 적 있나요? 있어요? 거의 없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백질은 생각외로 그렇게 부족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단백질은 분해해서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면 단백뇨라는 병이죠. 몸 밖으로 나가는 양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일부 소모되는 양은 음식으로 채우게 되고요. 그래서 단백질은 의외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놀드 슈와제네거 같은 그런 바디빌더들도 의외로 단백질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착각하시는 게 단백질이나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 덩어리가 내 팔에 와서 내 다리에 와서 막 붙을 것처럼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모두 분해해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것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보내고 필요하지 않으면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근육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몸에 부담만 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이나 고기를 드신다고 그게 근육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하거나 바디빌딩을 하시거나 뭐 그런 근육을 많이 쓰는 그런 운동을 하시거나 활동이 많으면 단백질을 육류나 그런 걸로 보충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은 보면 칼로리 소모도 많고 그만큼 근육을 많이 잘 유지해야 되니까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많은 양은 아니다. 그리고 은퇴한 운동선수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운동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대부분 굉장히 살이 많이 찌죠.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칼로리 소모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고기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먹습니다. 의외로 운동선수들이. 그러다가 운동을 딱 그만두고 은퇴를 하면 운동량이 거의 뭐 5분의 1, 10분의 1로 확 줄어버리죠. 그런데 식습관은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 고기 좋아하고 먹던 식습관은 그대로죠. 굉장히 대식가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몸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과체중이 되는 겁니다. TV에 보면은 예능 프로에 이제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분들 보면 다 이렇게 살이 찌죠. 그에 비해서 저는 강호동 씨는 참 놀라운데요. 그 체형을 유지하시는 걸 보면 대단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근데 뭐 안정환 씨라든가 뭐 이훈재 축구선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과체중이 됐죠. 그리고 브라질의 대표적인 축구선수 호나우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완전히 뭐 살이 어마어마하게 쪘죠. 그런 식습관은 변함이 없는데 운동량이 급격하게 줄어서 생긴 그런 부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자, 단백질은 그래서 사실은 부족한 것도 사실 좋지는 않지만 과한 것도 굉장히 몸에 해롭습니다. 과하면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 간과 신장에 바로 해롭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논문들이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과해진 단백질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간과 신장의 과로 상태를 만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과한 것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통풍이죠. 그 가수, 지금 예능 쪽에 더 많이 보이는 그 있죠. 한 남자가 있어. 그분,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분. 최근에 통풍으로 고생했다는 기사들이 많았죠. 이 통풍을 한약에서는 백호역절풍, 그러니까 호랑이가 깨무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해서 이름이 백호역절풍인데요. 이 통풍은 혈액에 요산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것이 관절에, 특히 엄지발가락에 대표적으로 빨리 쌓이게 되면 생기는 그런 굉장히 통증이 심한 대표적인 질환이죠. 근데 이 통풍의 원인은 주로 표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대사 그런 쪽에서 나오는 물질인데요. 육류, 생선, 맥주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요산의 화학식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N이 들어있죠. N. 포도당, 탄수화물, 그죠? 그리고 지방, 단백질 이런 음식들 중에서 이 N을 질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단백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를 하시면 통풍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통풍의 원인은 음식,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이 육류나 생선, 맥주 등이고요. 그리고 술을 많이 드셔서 간 기능이 상하셔도 통풍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도 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은 이 단백질 음식으로 인해서 통풍이 조금씩 많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은 스스로 알아서 최상의 조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또 상술에 속아서 이런 음식 함부로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채식. 그러니까 채소와 과일 또는 곡물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대표적인 게 콩이겠죠. 콩. 그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고기. 그죠? 생선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 보충제.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합한 보충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채소와 과일에도 단백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주 덩치 큰 코끼리, 소, 말 등의 근육은 풀을 먹어서 만든 근육이죠. 물론 우리와 소화기관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풀, 채소, 과일에 이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이 들어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과 100g을 한번 살펴보면 단백질이 0.3g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외에 굉장히 몸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자, 깻잎을 한번 볼까요? 깻잎을 보면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과의 12배입니다. 그리고 뭐 철분부터 해서 아연, 뭐 엽산, 이런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네요. 아주 자연스러운 비율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소, 나물, 과일을 드셔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단백질이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분 아시죠? 토르, 어벤져스의 토르. 그 별로 안 무거워 보이는 망치를 굉장히 무거운 척 연기하는 그 토르, 그죠? 크리스 햄스워스입니다. 190cm 키에 100kg가 넘는 체형인데요. 최근에 이분의 기사가 꽤 핫했죠? 이분의 머리통만한 이 팔 근육, 이런 근육들이 채식, 특히 비건식으로 만든 근육입니다. 이분의 동생이 비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해서 그렇게 됐는데 주로 두부를 위주로 한 비건 식단으로 이런 근육을 만들었습니다. 고기 안 먹었다는 뜻이죠. 그죠? 보충제 안 먹었다는 뜻이에요. 채식 식단으로 이 근육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설명을 더 드리면 사실 두부가 참 먹기는 편하지만 콩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콩은 알칼리성인데요. 콩에서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두부는 약간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두부보다도 사실은 콩이 더 좋은 그런 단백질 섭취원입니다. 굉장한 근육이죠. 자,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요거는 고기고 요건 콩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콩 단백질이 훨씬 좋다는 뜻이죠. 동물성 단백질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동맥경화,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이 콩 단백질에는 전혀 없다. 그래서 콩이 고기보다 훨씬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다. 이렇게 미국 FDA에서도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단백질 보충제의 또 다른 문제점. 보충제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대두단백입니다. 대부분 GMO,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만든 그런 단백질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합성 인공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뭐 이 제품을 특별히 더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캡처하다 보니까 이 정보를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대그룹에서 만든 단백질 음료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성분을 보면 뭐 좋은 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거 뭐 내 몸에 그냥 좋은 것들이 몸으로 확 들어올 것 같죠. 근데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원유, 이건 국산이네요. 근데 보면은 백설탕도 들어가고요. 대두단백이 들어갑니다. 미국산이면 대부분 유전자 조작 식품이죠. 그 외에 카놀라유도 들어가고요. 탈지분유, 카제인, 칼슘, 이거는 뭐 우유 단백질이라는 뜻이죠. 우유 칼슘이라는 뜻이죠. 그 외에 보면 뭐 진짜 이만큼의 유화제부터 해서 뭐 진짜 수많은 어떤 화학 합성 감미제도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수크랄로스라고 감미제, 합성 감미제도 들어가죠. 그래서 우유, 대두, 땅콩, 호두 이런 게 대부분 수입된 그렇게 몸에 유익하지 않은 그런 식품들이죠. 그런 걸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만큼 많은 합성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아서 이거를 사시면 이 위험성은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느낀 바로는 이런 단백질 보충제 위험성이 하나는 피부염입니다. 그죠? 최근에 한 40 정도 되신 단골 환자분이 오셨는데 원래 지금까지 몇 년을 봐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얼굴에 피부염이 꽤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을 이렇게 여쭤봤는데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체크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맥에 보니까 간에도 꽤 부담이 많고요. 피부염이 얼굴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그 보충제 드시잖아요. 그거 드시고 이 피부 트러블 온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끊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직장에 가면 어디 시립교양학단의 멤버신데 이 단백질 보충제 안 드시는 분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불안해서
샀는데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풍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첨가물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염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싼 돈 들여서 몸에 해로운 거 사 드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육이 적어지는 게 걱정되시면 운동을 하십시오. 단백질 보충제 드시고 고기 드신다고 해서 여기에 근육이, 다리에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더 해로움을 줄 뿐이죠. 그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도 이 사회적으로 이 단백질 보충제가 일반화되고 막 드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우려가 돼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뭐 영양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위적인 영양제를 일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 몸 상하기 싫어서도 먹지 않습니다. 저는 뭐 채식에 가까운 그런 식단을 지향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단백질이 부족해서 뭐 문제를 겪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 토르 같은 경우에 그런 근육을 두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질까 걱정되시는 분이면 차라리 밥에 콩을 좀 더 넣어서 드십시오. 아니면 정말 괜찮은 두유를 드시거나 말이죠. 그것도 어르시면 두부 요리를 조금 해 드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이런 잘못된 정보는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몸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수많은 유행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죠. 뭐 스퀘어된 초록홍합, 뭐 오메가3는 지금도 넘쳐나고 있고요. 사실 음식을 통한 섭취가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불가피한 뭐 우주에 나가 있다거나, 그죠? 우주정거장에 근무한 이런 사람은 음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영양제를 드신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드시고요. 몸을 믿으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드신다고 안 드시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죠? 머릿속에서 뭐가 드시고 싶을 때 그걸 드시면 되고요. 콩 조금 더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전혀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서 제가 단백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저의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큰 보람이죠.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